5살에서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접종 예약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북구 폐선 부지에 방음벽과 굴다리가 방치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부작용 걱정 때문에 접종 예약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병원은 백신을 접종하는 어린이들이 손꼽을 정도로 적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소아과 병원. 지난달 31일부터 5살에서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백신 주사를 맞는 어린이는 하루 평균 4, 5명에 불과합니다. 울산 지역 접종 대상 소아는 7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1,000여 명만 백신 접종을 선택해 사전 예약률은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는 부모님이 100명에 1명꼴인 겁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나 저희 식구들도 맞고 크게 이상 없이 일단 안심을 하고 코로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도 있고 해서 이제 아이도 우선적으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울산 지역 누적 확진자 27만여 명 가운데 10대 이하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30%, 8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접종을 꺼리는 학부모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인 데다 최근 코로나에 감염돼 항체가 형성된 어린이들도 상당수 있어 소아 백신 접종률은 당분간 저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접종에 의한 이득과 부작용을 생각하여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증 위험이 높은 소아에게서는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소아 백신 접종 기관은 28곳. 방역당국은 면역력 저하 우려가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는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59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0대와 80대 2명입니다. 현재 울산의 누적 확진자는 27만 8,300여 명입니다. 울산시는 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기사, 일반 택시 기사 등 4,380여 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소요 예산 174억 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됩니다. 국가 예산 150만 원 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긴급히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으로 4월 중 5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기차가 다니지 않는 북구 폐선 부지의 방음벽 철거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폐선 밑에 여러 개의 굴다리가 있어서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울산공항 맞은편에 위치한 한 아파트 옆 폐선 부지. 건물 2, 3층 높이의 방음벽이 도로가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기차가 다니지 않게 된 이후 국가철도공단에서 철로와 버팀목은 모두 회수해 갔지만 방음벽은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트램 설치 구간에 해당돼 폐선 부지 활용 사업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둘러서 가야 되니까 다리도 아프다. 이렇게 바로 해서 갈 수도 있는 도로인데 왜 굳이 철거를 안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호계역이 들어섰던 100년 전부터 3m 높이 굴다리 밑으로만 드나들어야 했던 북구 약수마을도 변화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병목 현상을 감수해야 하는 이 같은 교통불편 구간은 북구 폐선 부지에만 5곳이 있습니다. 이 굴다리 때문에 약수마을에 큰 인물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서 치러 갈 때는 우리 선배들, 후배들이 철길 위로 이렇게 시험 치러 가곤 했습니다. 이처럼 폐선 부지 주변 교통 불편이 여전하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북구청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굴다리와 철교를 올해 안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방음벽은 트램 확정 전까지 철거가 당장 어려운 만큼
일부 구간을 허물고 진출입로를 만드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 몇 군데 정도는 우리가 사람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계획이 되면은 우리가 별도로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된 상태고 지금.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이 폐선 부지와 시설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북구가 공단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재취업을 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타낸 30대 A씨에게 부정수급급여의 반납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후 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870만 원을 받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을 갚는 데 매달 써야 하는 돈이 통계 작성 이후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울산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61로 직전 분기 대비 4.6포인트 올랐습니다. 최근 수년간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른 데다 대출금리마저 상승세를 보이는 데 반해 급여는 그만큼 오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부터 개최 시기를 봄으로 옮긴 제7회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가 오늘부터 열흘간 언제나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 센터를 중심으로 등옥 알프스와 작천정 별빛 야영장 등에서 42개국 148편의 산악, 자연, 환경을 다룬 다양한 영화가 상영됩니다. 이번 영화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44편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영도 병행합니다. 중구 성안동 백양사 주차장 부지에 문화체험관을 짓는 설명회가 오늘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135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연면적 6,0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태화문화체험관을 짓기로 하고 부지를 제공한 백양사와 사업비 분담, 시설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체험관에는 공연장과 전시관, 컨벤션홀, 사찰 음식, 레스토랑, 강의실, 불교 방송 등 다양한 시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